이게 제보된 저희 영상이거든요. 네. 뭐야 이거? 무슨 가위손인데? 야, 이 발이 어떻게 얘 이러면 평상 생활 자체가 이건 거의 지옥이겠는데? 한눈에 봐도 심각해 보이는 발톱의 상태. 도대체 어쩌다 이런 모습을 하게 된 걸까요?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아도 괜찮나요? 네. 아이고, 너 밖에서부터 다 들려. 아, 이렇게 왜 깔아놓으신 거예요? 발톱 때문에? 네네. 발톱 때문에? 발톱 충격 때문에 발톱도 막 부러지고 그러거든요. 그죠? 무려 1년 가까이 발톱을 깎지 못했다는 제리. 보호자들은 답답하기만 한데요. 발톱을 관리를 못 해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 근데 저는 머리도 굵고 막. 지금 왜 제리가 이 정도까지 됐는지, 발톱은 왜 저러고, 제가 보기엔 걱정이 너무 많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숨어. 여기 숨어. 섞여야 돼. 대체 왜 녀석의 발톱이 이 지경까지 방치될 수밖에 없었던 건지 지금부터 찬찬히 제린의 일상을 살펴봐야겠지요? 산책을 못 나가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애를 안정을 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했어요. 숨어. 숨어. 빨리 가 있어. 긴 발톱 때문일까요? 산책도 못한다는 제리. 그래서 집에서 노는 경우가 많은데요. 누나도 숨긴다. 그래도 다행히 제리가 놀이에 흥미를 보이네요. 아, 잘했다. 하나 찾고. 옳지. 옳지. 찾았다. 잘했네. 옳지. 옳지, 잘했어. 제리 발톱 빠졌다. 예? 어디? 진짜 발톱이 부러졌네? 자주 부러져요. 발톱이 너무 길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답답하면 자기가 입으로 막 핥아서 고기를 이빨로 막 물어 뜯는 것도 같고. 긴 발톱 때문에 서 있는 것조차 불편해 보이는 녀석. 시원하게 깎으면 좋으련만 왜 그동안 발톱을 깎지 못했던 걸까요? 일로와. 제리 일로와. 손 줘. 손 줘. 제리 이거. 손 줘. 발톱 깎. 발톱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순식간에 돌변하는 녀석. 물었어? 희나. 아이고, 어떡해. 아우. 어떻게 그렇게 세게 물어? 어우. 세상에 지금 발톱 깎으려다가 물린 거예요? 할 수 있을까? 이리 와. 이리 와. 제리 이리 와. 어머, 발톱 잘라야지. 엄마한테 안 그러는 게 주둥이 하지 어딨어. 이리 와. 도망갔어. 발톱 자르자. 이리 와. 발톱 잘라야지. 엄마 그러는 게 어딨어. 이리 와. 어머. 야. 발톱 자르자. 이리 제발 와. 좀. 뭐야, 귀신 발톱 같잖아. 안 깎을 거야. 안 깎는다고. 안 깎아! 저리가! 발톱 한 번 깎는데 가족들이 총출동했지만 또다시 이빨을 드러내는 녀석. 이리 와. 옳지. 옳지. 이리 와. 그렇게 싫어? 그렇게 싫어? 이리 와. 보다 못한 아들 보호자가 다시 한번 시도해봅니다. 아우. 제리야.
못해. 못해. 결국 또 다시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평소엔 얌전하다가도 발톱을 깎으려고만 하면 공격 태세. 바로 녀석의 발톱을 그대로 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데요. 왜 이렇게 발톱 깎는 걸 싫어하죠? 벌써 각인됐어요. 발톱이랑 발톱 깎기랑 네, 알아들어요. 네, 정확히. 단어를 다 알아요. 벌써 저렇게 흥분을 하면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왜 자꾸 발톱이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걸 알고 기억하는 걸 알면서 저런 걸 하면서 발톱 잘라야지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연히 그러면 더 싫어하지. 일상생활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세요? 바퀴벌레. 바퀴벌레. 엄마가 자꾸 바퀴벌레 먹어야 뭐 바퀴벌레랑 바퀴벌레 있는 데 가야지. 이건 똑같아요. 쟤한테는 발톱이. 응? 처음부터 계속 불안감을 높여주는 거예요. 말을 하면서. 발톱 깎아. 발톱 자르자. 이리 와. 발톱 잘라야지. 어머. 발톱이라는 단어에 극도로 예민해진다는 녀석. 이를 알 리 없는 보호자들은 연신 발톱깎자라는 말로 녀석을 더욱 흥분하게 만들었다는 건데요. 저는 지금 소리 하나에 딱 꽂혔어요. 발톱. 저 상태에서 엄청 불편할 거예요, 지금. 맞아요. 엄청 불편할 거예요. 쟤네 발톱은 우리와 달라요. 걸을 때 긁으면서 걸어요. 우리는 걸을 때 발톱으로 긁으면서 걷나요? 아니죠. 아니죠. 네. 쟤네는 걸을 때 마지막에 발톱이 샥 긁으면서 걷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길어서, 지금 이렇게 길어서 사람으로 보면 손가락이라고 볼게요. 손가락으로 보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맞아요. 휘어 있어요, 젤이. 휘어 있어요. 이렇게 앞발, 옆발하고 이렇게 엉켜서요. 네. 그렇게. 이 관절이 3개나 있는데 이게 자꾸 비틀리면 말은 못하지만 신경이 곤두서 곤두서 있죠. 엄청 불편한 거예요.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안 깎았다는 거거든요. 아니, 산책도 안 했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제리에겐 산책도 문제가 있는데요. 발톱 깎는 걸 거부한 직후부턴 무슨 이유에서인지 밖에도 나가질 않으려 한답니다. 이리 와. 옳지. 보호 장갑까지 끼고 산책을 시도해보려 하지만 역시나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앉아. 이것 좀 하고 나가자. 그러게, 제리야. 간식으로 달래고 이렇게 해서 뭐 2인 1조 또는 셋이서 막 이렇게 해봤는데 그때마다 물림을 다 온 식구가 안 물려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산책을 시키려고 할 때도 역시 어김없이 이빨을 드러내는 녀석 때문에 여기저기 상처투성인 가족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사실. 내가 힘들어. 이리 와봐, 얘 때문에. 엄마한테 손대지 마. 당장 떨어지지 못해. 엄마 안마해주려고 하는 거잖아. 안돼. 엄마와 딸이 붙어 있기라도 하면 무슨 이유에서인지 심기불편한 티를 낸다는 제리. 엄마도 안마도 못 받겠네. 우리 김제리 때문에. 엄마 입술 째져졌어 임마. 아파. 그렇게 예뻐하지 말라고 걔 잘못하고 나서. 나 여기서 내버려둬. 이제야 동등해가지고 아주 뭐해. 이리 와 빨리. 모른 척. 아니 모른 척. 들어가 있어. 섭섭해. 엄마, 그치? 섭섭하지? 그치? 그렇게 예뻐하지 말라고. 만지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앉아. 그치. 아유, 따님이 꽤 잘 아셔. 쳐다보지 말라고 얘기하시고. 그걸 다 두 분이 되게 많이 말씀하셨었죠. 네. 근데 어머님이 안 하시죠. 네. 이렇게 예쁜데 어떻게 미워하니?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이 말해요. 쳐다보지 마. 보지 마. 보는 것도 안 되냐? 평소 녀석이 공격성을 보일 때마다 혼을 내기도 하며 나름의 훈육을 해왔던 딸 보호자. 3.
2, 1. 하지만 그때마다 어머님은 딸한테 혼난 제리가 안쓰러운지 녀석을 달래주기 바쁜데요. 조금 전 발톱을 깎으려다 아들 보호자가 물린 상황 기억하시죠? 심지어 이때 물린 아들보다 어머님은 흥분한 제리를 더 챙기셨죠. 제리가 헝아를 물었잖아. 헝아를 왜 물었어? 헝아 아야 하잖아. 응? 싫으면 싫은 거지 뭘 물어. 너 덥잖아. 이리 와. 엉뚱게 쎄. 그래. 아드님 표정 봐. 아 너무 리얼한데? 정말 제리보다 못한 우리 아드님 서운하시겠어요? 오른쪽 귀가 뜨거워. 선풍기로 일일이 열을 식혀주는 어머님. 제리에 대한 사랑이 정말 남다르시네요. 보니까 좀 어떠세요?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죠, 그렇죠? 이게 제 3자의 입장에서 돼서 보니까 되게 어이가 없죠. 선풍기는 왜 틀어주시는 거지? 막 흥분해가지고요. 막 혀를 막 이렇게 내밀고 막 헐떡거려서 그래서 열 시켜주려고. 열 시켜주려고. 굉장히 억울해졌어 갑자기. 갑자기 억울하죠. 예. 왠지 제리보다 못한 존재가 된 것 같고. 발닦개 수준인데 거의. 하지만 이 정도는 시작에 불과한데요. 식사 준비로 분주한 어머님. 어머니 식사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제리 밥이에요. 밥, 닭가슴살 굽고 그다음에 사료를 딱딱한 사료를 안 먹어서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녀석의 끼니를 일일이 직접 만들어 주신다는데요. 여러 가지 신선한 야채 다 넣고 다 믹스해서 갈아서 이렇게 얼려놔요. 사료를 안 먹으면 굶겨야 되는데 굶기지는 않고. 아, 어떻게 굶기냐, 살아있는 생명을. 아 원래는 봐봐 주지 말자 그랬어요. 근데 제가 회사 가거나 이러면은 엄마가 뭐 간식 조금씩 주고 밥은 안 주면서 간식은 또 제 시간 맞춰서 주고 이러니까 제게는 밥을 안 먹어도 아쉬운 게 없는 게 거예요. 그리고 사료에다가 뭐 막 습식캔 이런 거 비벼서 주고 밥 안 먹는다고. 맛과 영양을 고려한 식단. 정말 지극정성이죠? 사람 다이어트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껍질을 또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껍질 다 제거하고 줘야 돼서. 저 보시면 알겠죠. 얼마나 강아지를 막 온 마음 다 바쳐 걔를 위한. 말 못하는 짐승인데 그러면은 어떡해. 아니 걔도 이빨이 있고 혀가 있는데 껍질 정도는 먹을 수 있지 않겠냐고. 나쁘대. 소화 못 시킨대. 사람하고 틀려서. 아니 어떤 개가 소화를 못 시켜. 제리에 대한 유별난 엄마의 사랑 때문에 따님과 티격태격하는 날도 많다는데요. 이게 불량이야. 안 좋으니까 좀 식혀서. 네, 제가 갱년기가 와서 너무 더운 거예요. 근데 이 손선풍기가 이렇게 하면은 막 열도 식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더더욱이 이렇게 밥 같은 거 시키고 그럴 때 좋고요. 뭐가 좋아. 그렇게 해줘서 얘가 이렇게 됐다니까. 딸의 잔소리 폭격을 맞아가며 완성된 제리를 위한 엄마표 밥. 됐다. 좀 제리야. 식어줘? 제리야, 맘마 먹자. 엄마의 정성에 영양까지 더했으니 이건 뭐 진짜 맛이 없을 리가 없죠. 야, 이 녀석 맛있게 먹네요.
한 그릇 뚝딱 밥을 비운 후 이번엔 녀석을 재워주기까지 하는데요. 와, 옳지. 옳지. 어머님의 이런 과한 사랑이 혹시 제리를 버릇없게 만든 건 아닐까요? 저는 뭐 이거는 뭐 과잉 보호라가 아니에요. 잘해주시는 거다. 이걸로 문제되는 건 없어요. 네. 예? 문제가 없다고요? 네. 이거는 뭐 이것 때문에 계속 너무 그래서 그렇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저렇게 먹고 지금 몸매가 어떻냐는 거죠. 저렇게 먹었는데 살이 쪘다? 왜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렇게 먹고 지금 제리의 몸매가 거의 100점이거든요? 너무 좋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양은 지금처럼 유지해 주세요. 어머님 덕분에 건강한 몸을 유지하며 잘 자라고 있다는 제리. 그렇다면 보호자의 관리에도 문제가 없는데 이 녀석 대체 왜 문제견이 된 거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저거 신경 쓰는 것만큼 네. 우리가 이제 교육 그리고 기본 제리의 더 행복한 삶을 위한 기본 관리 이런 것도 조금 더 노력은 해봐야 된다는 거죠. 평소 잘한 부분도 있지만 분명 문제도 있다는 건데요. 그치? 딱 예뻐하지. 어머. 앉아. 너도 보지 마. 아, 보는 것도 안 되냐? 제리의 문제 행동에 대한 대처 방법이 극명하게 달랐던 두 사람. 그 사이에서 제리는 어리둥절한 모습이었는데요. 방금 약간 삐진 것 같고 어이없어 했죠. 얘가 딱 가족들이 딱 들어가니까 뭐지? 잘못된 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는데 엄마가 다시 나와서 이뻐해주기 시작하면 됐다. 이거 됐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별거 아닌 거네. 역시 엄마. 난 뭐래도 엄마가 있어. 딱 제리는 그 마음인 거예요. 삐지는 게 배우는 과정인 거예요. 왜 이렇게 된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느껴보고 그게 머릿속에서 정리가 됐을 때 난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가 나오겠죠. 예? 근데 그런 과정에서 가서 다시 이뻐해줘 버리면 그게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배우는 과정이. 만약에 보호자를 정말 좋아하는데 어떤 행동에서 보호자가 사라져 버린다. 이거는 제일 좋아하는 걸 뺏는 거죠. 이것도 체벌이에요. 그러니까 체벌을 잘 쓸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밖으로 나가서 안 보이거나 이제 그러면은 구토를 한대요. 구토 좀 해도 돼요. 네. 저도 구토해요, 가끔. 그리고 원래 개들은 구토 많이 하는 동물이고요. 구토 좀 해도 돼요. 스트레스 받아서 구토할 텐데 지금 그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그 엄마도 그렇게 해서 한 물고 나면 모든 가족이 대면 하자고 약속을 하거든요. 엄마 혼자 그랬어 배고파 창문 열어줄까 또 그러고 이제 엄마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럼 제가 토를 해요. 엄마 또 그게 안쓰러워서 그날부터 엄마는 해제. 그저 제리가 마냥 안쓰럽기만 한 엄마 보호자. 사실 어머님에겐 그럴 만한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데요. 가족들이 모두 출근한 오후. 왜? 뭐? 뭐 어쩌라고? 바깥에 문 열어줘? 녀석의 마음을 찰떡같이 알아주는 엄마 보호자. 발을 구르는 게 창문을 열어달란 소리였네요. 열었어. 이거 열어? 이거? 열을까 이렇게? 열어? 자. 방충망까지 열어주자 몸을 쭉 빼고 냄새를 맡느라 신이 난 녀석. 그렇게 한참 동안 바깥을 내다보는데요. 공기가 좋아? 안쓰럽죠. 얼마나 나가고 싶을까. 나가고 싶은 마음 반, 두려운 거 반. 제가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안타깝죠. 엄마 보호자가 자리를 뜨고도 베란다를 떠날 줄 모르고 하염없이 밖에만 바라보는 제리. 그토록 바깥이 그리우면 나가면 될 것을
뭐가 그리 두렵고 무서운지 외출을 거부한 지도 벌써 1년이 다 돼가는데요. 산책 갔다 오면은 자기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목욕탕에 가서 이렇게 서 있었었거든요. 발 닦기라고. 그랬는데 그랬던 애가 180도로 바뀐 거죠. 막. 이제 여기 보면요. 이게 옛날에 제리가 쓰던 그 저기 끈인데요. 이건 하네스 하고 끈이 이렇게 다 닳도록 나가서 산책하고 그랬거든요. 줄이 닳도록 산책을 좋아했던 녀석이 이젠 산책줄을 채우려고만 해도 난리가 나는데요. 제리와 함께한 행복한 산책은 이젠 그리운 추억으로만 남아버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좋아했던 산책은 물론 심지어 공격성까지 드러내며 발톱 깎기도 극도로 거부하는 녀석. 대체 무엇이 제리를 이토록 변하게 한 걸까요? 병원을 갔는데 거기서 막 물으려고 그러고 난동을 부린 거예요. 막 그래서 막 병원이 다 발칵 뒤집혔어요. 제가 왜 이렇게 사납게 변해버렸냐고요? 1년 전쯤이에요. 그냥 산책을 가는 줄 알았는데 도착한 곳은 병원이었어요. 그리고 발톱을 깎는데 피가 났어요. 무지 아팠어요. 그만하라고 아프다고 소리를 질러댔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이번엔 내 몸에 뭘 찔렀어요. 정말 끔찍했죠. 그때처럼 또 아프게 할까봐 무섭고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려워요. 쌤, 저 그 일이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요? 병원. 네. 선생님이 좀 강압적으로 했죠? 네. 이제 알겠어. 어머님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엔 그 진료 때 네. 제리만 트라우마를 받은 게 아니네요. 어머님도 트라우마 받았죠? 네. 그 충격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그 뒤로 병원 못 간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 일이 있은 후 제리를 교육시켜보겠다고 훈련사를 불렀는데 교육을 너무 강압적으로 시켰던 탓일까요? 개선은커녕 공격성만 더욱 심해졌답니다. 결국 2번의 안 좋은 경험을 통해 기본적인 관리는 물론 산책도 거부한 채 집에서만 지내는 안타까운 신세가 돼버린 제리. 과연 제리는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해보자. 할 수 있는 데까지 쟤를 위해서 해보자. 자꾸 주변 분들은 막 파양을 하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거는 너무 쟤한테 너무 안쓰럽고 그래서. 저 어디 가는데요? 그러니까요. 저 어디 가요? 네, 갈 데 없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사람이 우선이지 않냐. 그분들 말씀은 그거예요. 근데 막 생각해도 쟤 너무 불쌍하고 그러니까 그건 정말 생각도 하기 싫고. 머릿속이 복잡해요. 지금 잘하고 있는 건 제리를 버리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어떻게든 품어서 잘 살아보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다 나쁜 상황만 이어지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사회화 시기에는 병원 갔다 트라우마가 생겼을 가능성이 많아. 근데 그 뒤에 보호자도 같이 트라우마가 생겨서 병원을 못 가고 저렇게 안 좋은 상태로 계속 있어. 지금 뭐 하나 제대로 흘러간 게 지금 들은 것 중에서도 단 하나도 없어요. 얘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2살? 거의 24개월 되잖아요. 네. 그 중에 제대로 흘러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벌써 덩치도 커지고 점점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생후 1개월 무렵 모경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도 못한 채 입양된 제리. 더구나 다양한 사회화 교육이 필요한 시기에
병원에서의 일은 아마 녀석에게 있어선 감당하기 힘든 경험이었을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강압적인 훈련까지. 제리를 위한 일이었지만 녀석은 물론 가족 모두가 힘들어진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자, 보호자란 뭔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부모, 보호자. 우리한테는 부모가 있고 걔들한테는 보호자가 있는 거예요. 부모 같은 보호자가. 보호자는 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강하게 무섭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내가 상처받은 게 있고 내가 실망한 게 있더라도 다른 방향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찾아가 줘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왜? 제리처럼 저렇게 되니까. 말을 못해서 그렇지 쟤는 지금 발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면 제리를 위해서 내가 강해져야 되는데 가족들이 병원에서 받은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다른 좋은 병원이나 이런 거를 찾아가 보는 거를 한두 번 해보고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네,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수의사로 봤을 땐 쟤 어떻게든 저거 잘라야 돼요. 안 그러면 뭐 다른 걸 할 수가 없어. 그런데 트레이너로 봤을 때는 내가 저걸 억지로 했을 때 얘가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또 트라우마.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억지로 발톱을 깎이자니 또 다른 트라우마를 주게 되고, 그렇다고 이대로 두자니 녀석의 건강이 걱정되는 상황. 이번만큼은 설쌤도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데요. 중성화는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인가요? 아직 못했어요. 그때 발톱하고 5차 접종하고 이제 중성화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그날 걔도 당황하고 사람도 당황해서 그냥 오고 병원을 못 가게 된 거예요. 지금 저 발톱 잘못 자르면 발톱에 대한 트라우마 더 생겨요. 왜냐면 길어지면서 혈관과 신경들도 같이 자랐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잘라버리면 또 이것 때문에 아프다고 또 트라우마가 더 강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중성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마취가 됐을 때 발톱을 자르는 게 제리도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될 일. 자극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잘라야 한다는 결론이고요. 개선이 시급한 또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일상화되어버린 제리의 공격성. 제리의 지난 일들이 안타까워서 이빨을 드러내는데도 혼내기보단 녀석을 달래주기 바빴던 엄마 보호자. 이러한 행동은 따님과의 갈등도 키워왔는데요. 이젠 제리를 위해서라도 보호자들이 달라져야겠죠?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아까 우리 보호자들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했죠? 강해야 돼. 강해야 된다. 그 강해야 된다라는 건 우리 아이를 위해서, 얘가 잘 되기 위해서 강해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어머님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건 좋아요.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사랑만 할 거예요. 제리가 저런 행동했을 때 누가 혼내야지 가장 효과가 있을까요? 엄마죠. 왜냐?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원이 사라지거나 나한테 하지 말라고 해. 쟤한테는 그게 가장 크게 와닿을 수 있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때리라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 표현과 몸짓 하나로 쟤는 알아들을 수 있어요. 저 같으면은 제리 같은 아이들한테는 딱 자리를 정해두고, 제리 자리 한 다음에 거기서 기다려 하고 밥을 내려놔요. 그리고 한 30초에서 30초 정도는 기다리게 해요. 절제력을 키워야 되거든요. 안 참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자꾸 나타나잖아요. 기다려를 진짜 많이 하고는 편이고 가르쳐 놨는데 엄마가 한테 안 간식을 되죠? 주면 그냥 줘요. 그쵸? 했잖아. 아니요, 30초. 어머님 이것도 힘들면 제가 쉽게 해드릴게요. 10초부터 시작하세요. 적어도 10초는 기다리게 하고, 먹어 해서 보호자의 허락이 있을 때 저런 자원이 나온다. 저게 내 거가 아니고 보호자 건데 내가 잘하면 나온다라는 인식 심어주세요. 이젠 아셨죠? 기다려 훈련 잊지 말고 꼭 지켜주세요. 들어가자. 우리 어여 가자. 제리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먹어. 먹어. 저 먹어. 먹어. 제리야, 일로 와. 원래 5, 6개월 때 생각하고 있었던 거라서 발톱도 못 깎으니까, 발톱도 저희가 컨트롤을 못하니까 중성화도 엄두를 못 냈었는데, 제리가 문제 행동이 나오면서부터 제리는 못하겠구나, 그냥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다시 가족들하고 생각해 보는데 이제 지금이 기회다 싶어서 설쌤을 만나고 난 후 가족들은 제리를 위해 다시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일로 와. 설쌤의 지침에 따라 녀석을 위해서라도 빠르게 결정을 내린 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가족들. 가자. 과거 병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만큼 사전에 충분한 상담은 물론 오늘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부탁했는데요. 하지만 역시나 병원에 오니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제리. 잠깐만요. 잠깐만 제가 잡을 테니까 제가 잡을게요. 그냥 놓으셔. 오늘이 아니면 다음을 기약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족들도 단단히 마음을 먹어봅니다. 목만 안 빠질 정도로. 으쌰. 동생이나. 그동안 긴 발톱으로 얼마나 불편했을지 이런 상태로 지내도 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 정도까지 기는 친구들은 별로 없어. 이게 지금 전혀 발톱을 깎지 못해가지고 그냥 걸어 다니다가 이거 어디 걸려가지고 많이 뽑히고 피 많이 날 거 이런 친구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제리의 발톱 관리. 아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함께 살기 위한 선택이라는 걸 녀석이 알아주면 좋을 텐데요. 병원에 온 김에 혹시 다른 곳에는 이상이 없는지 여러 검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발톱만큼이나 심각해 보이는 녀석의 귀 속 상태. 귀가 피부가 두꺼워졌다는 건 태선화라고 하고요. 그리고 안에 발적이랑 이제 귀지가 많이 생겼죠. 안에 염증이 있으니까. 이게 아까 발 같은 데 많이 간지러운다고 하셨잖아요. 자꾸 긁으니까 발에 있는 게 귀로 옮겨오고 귀에 있는 게 발로 옮겨가기도 하고요. 이제 서로 같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드디어 마취가 진행되고 잠에 빠진 제리. 그동안 미뤘던 중성화 수술부터 진행을 했는데요. 제리가 잠든 사이 그간 엄두도 못 내왔던 관리도 동시에 신속히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깨끗하게 귀 청소 완료!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았죠. 오랜 시간 녀석과 가족들을 괴롭혔던 긴 발톱을 잘라줄 차례인데요. 야, 보는 제가 다 시원하네요. 제리 수술도 잘 된 거죠? 일단 제리 수술은 잘 됐고요. 그리고 마취 이제 거의 다 또 깨고 있으니까요. 뭐 특별하게 걱정하실 상태는 없는 것 같아요. 사상충도 혹시나 예방을 잘 안 해주셨다 그래서 수술 전 검사로 사상충 진행을 했는데 음성, 당연히 음성 나왔고요. 오, 고생했다, 데뷔야. 아휴, 수고했어. 가장 중요한 변화에 첫 발을 뗀 제리. 앞으로도 잘해보자. 얼마 후. 아이고, 잘 있었니? 그래도 한번 봤다고 조금 덜해? 수술은 잘 됐어요? 네. 근데 또 지금 저거 뭐야? 팔에 라인 잡은 건 아직도 못 떼셨네요. 뛰다 못 뛰었어요. 뛰면 또 물려고 하고. 네. 아. 수술할 날 발톱도 깎였고요. 네. 아우, 발을 보니까 내가 시원하다. 이제는 걸어 다닐 때도 아프지 않겠죠? 야, 이렇게 보니 정말 깔끔해졌네요. 창문을 열어달라 그러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나가지고 막 저희가 웃었어요. 아, 그 또각또각 이거를 해서 네, 네. 소리로 알았었는데. 네. 발톱은 내가 다 시원하네. 설쌤, 그럼 오늘은 제리를 위해 뭘 해보면 좋을까요? 근데 우선은 산책보다 먼저 한번 해보고 싶은 거는 제리 팔 풀어야 돼요. 저 안 그러면 여기 발 곰발돼요. 가는 길이 막히다 보니까 이 뭉쳐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발톱을 깎는다거나 아니면 뭔가
집에서 어느 정도 기본 관리를 할 수 있는 잡는 법을 한번 배워볼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걸 통해서 아마 내가 잡혔을 때 좋은 기억이 지금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제리는. 네. 근데 우리는 이걸 뭘 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꾸준히 연습해야 돼요. 우선은 아드님이 제리를 잘 잡을 수 있는 체형을 가졌어요.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아드님이랑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네. 그리고 처음부터 제리랑 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은근히 기술이 필요해요. 잡는 것들이. 그래서 인형을 가지고 우선 연습을 충분히 한 다음에 제리한테 한번 적용을 해볼 거예요. 제리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솔루션. 뭐 우선은 여기가 이렇게 와야 돼요. 그러면서 내 몸이랑 전체적으로 다 붙여야 돼요. 그리고 팔은 얘가 발버둥 칠 거거든요. 네, 이 3개만 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이러면 놓쳐요. 이 손가락에 힘이 약하기 때문에. 얘가 이 3개가 여기를 받쳐줘야 돼요. 팔꿈치가 뜨면 안 돼요. 팔꿈치가 뜨면 안 돼요. 팔꿈치가 얘를 눌러서 내 옆구리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다 보면 요령이 생겨요. 한번 해보실까요? 이렇게 있으면은 그쵸? 이렇게 딱 해서 그쵸? 그렇죠. 네네네, 좋아요. 잡고 팔을 딱 힘을 주고 그렇죠. 딱 이 자세만 나와도 돼요. 이 자세 나오면 다 할 수 있어요. 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하고 한 1분간만 절대로 안 놓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절대로 안 놓친다. 한 1분만 이렇게 꼭 안고 있잖아요. 그러면 쫙 가라앉을 거예요. 좀 흥분이 가라앉을 거예요. 쉽지 않은 교육이지만 제리를 위해선 꼭 필요한 솔루션이라는데요. 근데 이제 이 잡는 연습을 하는 목적은 크게 2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안전하게 잡아서 보호자들이 다치지 않고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관리를 하는 거. 네. 2번째는 우리가 평소 때는 이제 뭘 하지 않고 잡았다가 풀어주고 칭찬하고 잡았다가 풀어주고 칭찬하고를 반복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제리 입장에서는 예전엔 잡았으면 진짜 싫은 걸 했는데 이젠 잡고 나서도 그렇게 싫진 않네 라는 인식 심어주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예요.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좋은 기억을 심어줄 교육 스타트!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다가 해보시면 돼요. 지금 되겠다. 목만 오른손 이제 넣어서 목 딱 하면은 이제 잡히는 거예요. 조심스레 제리를 안아보는데요. 나 이거 넣으라고! 나한테 또 뭘 하려고 그러는 거야? 당장 놓지 못해! 1분이라. 네, 1분만 있어 볼게요. 그러고 1분만 있어 보세요. 오른팔만 안 풀면 절대로 문제 안 생겨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게 연습이 돼야 돼요. 얘가 이게 연습이 돼야지 이게 별거 아니다라는 느낌이 생겨야지 점점 나중에 내 몸을 안고 들고 이런 것들이 익숙해질 수 있어요. 30초만 있다가 따님이나 어머님이 밑에 팔 풀어주세요. 절대 안 물려요. 저 믿고. 잡고 있으면 돼. 됐어, 풀었어. 아니요, 놓지 마요. 팔을 놓쳐서 그래, 팔을 놓쳐서. 팔을 놓쳐서 그래, 좀만 참아봐요. 아니 너 왜 나를 못 잡냐?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꽉 잘 잡아요. 팔 다시 잡아. 괜찮아, 잡아. 괜찮아, 잡아. 거길 잡혀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더 들어와요. 이렇게. 이렇게만 잡히면 돼요. 안정적이죠?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발톱은 이렇게 자르면 돼요. 좀만 기다려요, 좀만. 좀만 기다리면 다시 차분해질 거예요. 긴장감이 감도는 훈련. 다행히 설세 말대로 제리도 금세 안정을 찾았는데요. 이걸 띄워서 다 속이고 시원해. 놔줘보세요. 그냥 딱 풀어주면은 공격 안 해요. 풀어주세요. 그냥 거기서 놓으세요. 그냥 다. 짱 놔버려 그냥. 응. 옳지, 옳지, 옳지. 가족들이 줘보세요. 가족들이 줘보세요. 절대 안 물어. 걱정하지 마요. 제리야 정말 잘했어. 칭찬해. 간식은 이럴 때만 주는 거예요. 이럴 때만. 우리가 치과 갔다 와서 할머니가 엄마가 사탕 주듯이. 이래야지 싫었던 기억들을 빨리 잊죠. 안 그러면 그걸 생각할 시간을 주면 안 돼요. 내가 싫어했다 이런 거.
발톱을 하게 되면 그 뒤로는 제리가 좀 힘들어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건 다 할 수 있어요. 목욕도 할 수 있고 발톱도 깎을 수 있고 병원 진료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순서대로 최소 6개월 정도 생각하고 차근차근히 갈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늘이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저랑 같이 한번 꾸준히 가보실 거예요. 교육도 다 때가 있는 법. 중성화 수술로 인한 컨디션 조절은 물론 무리한 교육은 또 다른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만큼 교육은 천천히 진행하기로 하는데요. 어렵게 변화를 시도한 만큼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꾸준히 노력해 나가야겠죠? 보통 우리 반려견들에게 처치를 할 때 보호자와 수의사들은 우리 아이들을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반려견들 입장에선 자기한테 위협을 가하는 줄 알고 심하게 움직이거나 반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올바른 앉는 방법을 통해서 주사 맞기, 발톱 깎기, 귀 닦기 등 대부분의 처치를 할 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앉는 방법입니다. 가장 처음으로 우리 아이들의 몸이 내 몸과 최대한 많은 면적이 붙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얼굴을 돌릴 수 없도록 팔로 목을 감싸고 손바닥을 핀 이후에 내 목을 잡습니다. 이 손만 놓치지 않으면 물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팔꿈치로 우리 강아지들의 골반을 내 몸에 밀착시키고 손가락은 이 세 손가락만 써서 최대한 가슴 쪽에서 발을 붙잡아 줍니다. 이 부분을 잡을 때는 아랫부분을 잡으면 발을 움직이면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가슴과 밀착한 부분을 잡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제리의 솔루션. 설쌤의 지침을 잘 따르며 교육도 열심히 해나가고 있는 제리와 가족들인데요. 여기 가봐. 이야, 이 정도의 열정이라면 머지않아 좋은 소식 기대해도 되겠는데요. 다시 한번 파이팅입니다.